감옥의 원리와 사회. 미셸 푸코. 반대머리 아저씨 엄청 섹시하게 생겼어. 지식인은 반대머리여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머리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합니다. 감옥과 사회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이야기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먼저 글의 종류 살펴볼게요.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고요.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독자로 하여금 설득을 하는 목적인 글이 논설문이지. 설명적이고 묘사적일 건데 과목 하나를 묘사할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그 과목도 분석을 하고 현대 사회도 분석을 할 겁니다. 일망 무슨 뜻이야? 한눈에 망 바라보는 감시 과목 페놉티콘이라는 용어를 쓸 거고요. 주제 일망 감시 과목의 원리와 권력의 작동 방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건 단순히 과목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권력 관계의 문제다 이거야.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인 과목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이렇게 할까? 권력의 작동 원리를 과목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하 과목과 일망 감시 과목을 비교 대조해서 일망 감시 과목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망 감시 과목의 원리가 현대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권력자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일종의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옵시다. 벤담 페놉티콘 일망 감시 과목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둘러싸고 그 중심에는 탑이 있어. 원형의 건물이 있고 그 중앙에 탑이 하나 있어. 탑에는 원형 건물 안쪽으로 향해 여러 개의 창문이 뚫려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 바깥을 볼 수는 있지. 주위의 건물들은 전부 다 독방으로 나눠져 있고 독방 하나에는 옆 건물의 앞면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일망 감시 과목의 구조를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고 있지.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맞이하는 위치. 창문이 어디 있어? 여기 하나 뚫려 있어. 그러니까 요 안쪽은 전부 다 창문이야. 다음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바깥쪽도 창문이야. 그래서 빛이 독방의 구석구석 스며들 수가 있다. 채광은 좋네. 감옥인데. 따라서 중앙의 탑에 이게 포인트야. 감시인 한 명을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 또 중요한 거야. 한 사람씩이야. 방 하나에 2명씩 넣지 않아. 1명씩만 넣어야 돼. 역광선 효과를 이용해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는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탑에서 감옥을 보는 건 가능해. 탑에선 감옥이 보여.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에 시선이 노출되고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 감옥의 독방을 작은 무대라고 하면서 비유하고 있는 거지. 일망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어 그 다음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D CCTV가 눈앞에 있는 거야. 탑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컨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지하 감옥 세모, 그리고 반대 서로 삿대질 일만 감시 감옥 페놉티콘. 원리가 달라. 지하 감옥은 어때요? 감금, 빛의 차단, 죄인들을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는 기능,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감금, 요 하나만 남겨놓고 빛 차단, 숨겨두는 형태는 아니야. 빛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페놉티콘은 빛을 쬐어줘.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그 죄수들을 다 눈에 띄게 보여줘. 일만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실을 하던 어둠 상태보다 빛과 시선을 통해 훨씬 수월하게 상대방을 포착할 수 있다. 말이 좋아 포착이지 훨씬 수월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 시설 속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그렇지, 사람은 많은데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왜? 각각 서로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해. 오로지 혼자야.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가 없다. 일만 감시 감옥에서 감시자와 수감자의 관계, 요거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시선의 불평등.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감시 받음은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어디랑? 옆 방, 그 다음 탑, 과 소통하지 못한다. 중앙탑과 맞이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보여짐,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 수감자끼리는 서로 볼 수가 없어. 서로 격리되어 있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 서로 볼 수 없어. 이 옆방들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 이 방은 가시성과 비가시성이 둘 다 있어. 각각의 내용을 구분해야 돼. 페놉티콘의 감시 방법. 감시인이 노출되지 않아. 원형 건물의 독방에서는 수감자는 노출되고 서로 분리되어 있어. 밑으로 내려옵시다. 일만 감시 감옥의 구조와 원리,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창문. 요렇게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는 볼 수 없어. 옆방과 소통을 할 수도 없어. 요렇게 그냥 표시는 해놓자 이거지. 요 화살표는 어때? 가시성 화살표지. 가시성 화살표야. 이렇게 볼 수 없었다라는 거는 비가시성이지. 옆방하고 서로 소통 못해? 얘도 비가시성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감시자는 몇 명만 있으면 될까? 이론적으로 한 명도 없어도 돼.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여기 314호야. 314호 지금 뭐 하는 거야? 빈방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다 들리게. 헉! 다 보고 있나 봐. 옆에 애들이 쪼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314호에 아무도 없어. 이런 식이. 그러면 어우 씨 조심해야 되겠는데. 314호 끌어내. 저기 빛도 없는 빛도 없는 독방에다 쳐넣어. 체발방이다. 이러면은 소름 끼쳐서 스스로 조심하게 될걸. 그래서 시험 감독할 때 선생님은 앞에 있으면 안 돼. 뒤에 있어야 돼.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렇단 얘기지. 지하 과목과 일만 감시 과목을 비교하는 건 사실적 이해니까 얘네들은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러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준다. 빨간색 밑줄. 왜요? 가시성이 아니라 비가시성이 질서를 만들어 준다는 거 체크.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 간의 나쁜 영향에 염려가 있다.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어. 어린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뺏기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걸어 지위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지. 노동자라면 구타절모,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제부터 소름 끼치는 거야. 페노티콘에 수감자를 가다 놓을 수 있죠. 근데 병자, 광인, 어린이, 노동자 누구라도 이 방 안에다가 때려놔 놓고 감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즉, 이 일만 감시 과목에서는 페노프티콘의 죄수를 수감하는 원리는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확대 적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뭐 죄 안 짓고 감옥 안 가면 되지. 이런 차원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야. 이렇게.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그렇지. 혼자선 쭈구리인데 모이면 갑자기 막 목소리 커지고 그러잖아.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들어선다.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사람이 운동장에 모여있어. 몇 명인지 알 수 없지. 근데 방마다 한 명씩 때려 넣어놔 몇 명인지 정확히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으로 변하는 거다. 군중이. 죄수에게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가 되는 것이다. 비가시성은 개인의 고립으로 질서 및 통제를 가능하고 다음 고립시킬 수 있는 게 수감자뿐만이 아니라 병자, 광인, 어린아이, 노동자 누구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밑으로 내려가자. 이로부터 일만감시 감옥의 효과가 생겨납니다. 이제 일만감시 감옥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끌려 들어간다. 빨간색 체크. 이런 감옥에 갇히잖아? 감시의 시선을 스스로 내면화해. 말이 어렵나? 자신이 늘 감시당한다고 생각해. 자신이 늘 감시당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감시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시인이 한 명도 없어도 그 효과는 지속되며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러한 건축장치 페노프티콘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것을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된다. 탑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 자격이 있어? 없어. 아무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내가 들어가도 되고 저기 밑에 초밥집 아저씨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다들 조심할 거니까 알아서.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권력 상황 속으로 편입이 된다. 수감자가 스스로 권력 체계의 유지에 기여한다. 이런 뜻인 거지. 이 감옥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누구야? 수감자야. 일만감식의 구조는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누구야? 일방적으로 보는 사람,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존재, 따로따로 구분된다는 얘기야.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누가? 수감자.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감시자. 밖에서는 탑 안이 보이지가 않는다. 시선의 불공평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글쓴이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감시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나 감시당하듯이 행동하고 감시자가 누구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다. 언제나 감시당하듯 행동한다. 동그라미 해놓고 요렇게 말을 바꿉시다. 감시를 내면화한다. 이렇게.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 있다. 이 말도 중요한 말이야. 권력의 근원은 구조에 있다. 시스템이 이 권력을 만드는 거야.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권력을 행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솔직히 여러분들 이 탑 안에 들어가면 나오고 싶을 것 같아? 절대 나오고 싶지 않을걸? 내가 쟤네들을 다 통제하는데. 우연히 누가 걸리든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면 가족, 측근, 친구, 방문객 그리고 하인, 우리 집 고양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어. 동기가 무엇인지도 상관이 없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어느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라는 불안감이 더 느끼게 된다. 일만감시 감옥은 다시 체크.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욕망이라는 건 사실은 이 감옥에 들어가고 감시탑에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뭐야? 감시 당한다는 사실 자체인 거야. 옆에 나와 있는 거 잠깐만 볼게요. 보임의 분리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저는 시선의 불평등 이런 말을 쓰기도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감자는 보이고 감시자 못 보고 열등하고 힘없는 존재. 감시자는 보이지 않고 수감자 볼 수 있고 우월하고 힘이 있는 존재. 수감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얻을 수 없고 감시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정보를 획득하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뭐 있을까? 니들 하는 인스타 이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니들이 무슨 사진 검색하고 무슨 사진 보고 있는지 인스타 회사는 다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니들 맨날 보고 싶은 고양이 찍으면 계속 고양이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게임 동영상 나오면 계속 게임 동영상만 나오는 거지. 걔네들은 알고 있어.
나도 모르게 걔네들한테 정보 주고 있는 거거든. 카드 회사가 그래. 어디에서 돈 많이 쓰는지 알아. 귀신 같아. 월말에 고지서 날라오면서 할인 쿠폰 나오는데 5점. 와, 내가 사고 싶은 그 쇼핑몰에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쇼핑몰하고 비슷한 애들만 그렇게 쿠폰을 날려줘? 엄청나. 쿠팡 애들 엄청 무서워. 휴지 두루마리 사잖아? 그럼 떨어질 때쯤 되면은 당신이 최근에 산 물건이에요 해가지고 보여줘. 장바구니 해가지고 결제하기 직전에 요거 빼먹은 거 같은데 알려줘. 쥐가 어떻게 알아? 우리 집 샴푸 떨어지는 걸. 기가 막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수감돼 있어, 사실은. 미셸 푸코는 이미 그거를 파악한 거야. 197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 한 거야. 일만 감시 시설에 의해 생겨나는 권력의 동질적 효과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든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만드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누가 감시탑 안에 들어가든 시스템은 똑같아. 다음 페이지. 벤담은 일만 감시 감옥이 그렇게 섬세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경탄했다. 쇠창살, 쇠사슬, 자물쇠도 필요 없어.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돼.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옛날 감옥 대신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이야. 벤담이 이 감옥을 구상한 이유 자체가 범죄자가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감을 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거야. 정말 목적은 그냥 죄수들 가둬놓는 거야.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감시자 쪽으로도 옮겨가게 되어 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 자는 요거 중요한 말이야.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면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동하게 한다. 자기 내면에 감시자를 둔다. 수감자이자 감시자가 된다. 감시를 내면화한다.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1인 2역을 하는 것이다. 1인 2역. 수감자인 동시에 감시자가 되는 거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이 말이 또 중요해요. OX 문제 잘 나와. 그 형태가 희미해져. 외부의 권력은. 정신 안 차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잊어버려. 권력의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지속적이고 깊어지고 단한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돼. 권력은 모든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한다. 왜? 내 앞에 있는 애들이 이미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있거든. 이 단어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옆에 살펴봅시다. 권력의 추상화. 보이는 자로서 스스로 예속화되며 권력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게 된다. 그래서 물리적 권력은 충돌, 없어지고 추상적 권력만 남는 거지. 밑으로 내려와서 가시성, 비가시성, 누가 가시성을 가지고 있고 비가시성을 가지고 있는지, 군중의 개인화와 권력의 자동화, 비개성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얘네들은 앞에 내용 정리해 놓은 것밖에 없죠. 일만 감시 시설로서의 권력의 변화, 얘는 중요해. 물리적인 권력 대신 추상적 구조적인 형태의 권력으로 변해.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감시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권력에 예속돼. 감시당하는 사람이 감시하는 사람의 1인 2역을 해결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권력자는. 여러분도 권력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선량한 권력자.
일만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할 수 있다. 이제 진짜 미셸 푸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죄수만 가두는 거 아니야.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이야. 일만감시 감옥의 구조는 오늘날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지.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줘.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 에이, 진짜 그런 건물, 아키텍처라 그러냐? 이러한 건물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추상적인 형태로 이미 현대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상적인 형태로 압축이 되면 그것은 어떤 권력 체계의 구조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은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야.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형태야. 정치 기술이야.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를 줄일 수 있으니까 감시당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감시하는 사람 숫자는 줄어들 수 있어.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무력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이 되며 그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지.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감시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야기. 학교의 상벌제도, 시험제도, CCTV 이러한 것들 사실 다 페노프티콘이야. 스스로 통제하잖아. 벌점 받기 싫어서 행동 차분히 잘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 일만 감시 시설이 현대에 주는 시사점 별표.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일만 감시 감옥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권력체제 구조다. 인간의 일상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보편적 일반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구조는 일상생활 어디에든 끼워 넣을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여기만 보면 우리 한 5분 쉬었다 할 거거든. 뒤에서 할 거는 다시 줄게. 자습서 왜 안 가져왔어? 가져오란 얘기 안 했나? 일만 감시 감옥의 구조입니다. 수감자 표시해 보시면 되겠고, 일만 감시 감옥의 특징, 설계자는 벤담, 목적은 죄수 감시. 일만 감시 감옥의 특징, 빛이 있어. 수월자를 쉽게 포착할 수가 있지.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망 지하 감옥이랑 일망 감시 감옥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 뭐 있어? 감금 있어. 감금. 감금 하나만 갖고 다 달라. 일망 감시 감옥의 효과는 뭡니까? 수감자가 자동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내면화하고 감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스스로 수감자가 되는 거지. 타당한가? 사회 구성원을 너무 지속적으로 존재해서 타당성 부족해. 공정한가? 사회를 감옥으로 보는 건 부적절해. 자료는 적절한가? 내용 파악이 좀 어려워. 좀 친절하게 표현 좀 해주지.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별 5개 다 줄 수도 있고. 일만 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다. 여기 아까 칠했어요.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와 같다. 감옥 시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일반 모델이 될 수 있다. 일망감시 감옥과 권력 사회를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감옥, 사회, 감시자는 권력자, 수감자는 일반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셸 푸코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라고 하면 밑에 거 볼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오른 순간부터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되고 주차장에 비디오 카메라 있고 직장에서 폐쇄회로 있고 현금 지급기 편의점에서도 비디오 카메라 노출 같은 비디오 카메라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사생활을 훔쳐보는 데도 쓸 수 있고 권력 집단의 횡포를 찍을 수 있지.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흑인 로드니킹을 집단 구타한 장면은 우연히 비디오 카메라 갖고 있던 사람에 의해 촬영돼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자, 여기에서 밑줄 한 군데 그으면 여기야.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다. 네가 우리를 감시해? 우리도 너 감시할 수 있어. 이렇게 오는 거지. 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는 시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지만 반대로 감시 제도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도 너 볼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다음 페이지. 네, 여긴 전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일단 정지.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